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절은 이제 벌써 봄이 돼서 봄비가 조록조록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3월이 이제 중순이 지나서 언제 겨울이었냐 싶게 또 이제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어저께 그저께 그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서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선물을 매수한 분들 혹은 이제 콜옵션을 갖다가 매수해 두신 분들은 이제 조금 그 마음이 좀 편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주가의 흐름이란 것은 항상 이제 잘 보고 그때그때 이제 적절하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항상 이제 주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아오지만은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혹은 이제 가정 혹은 기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요, 희비가 이제 다 그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 다산 선생의 이제 기초탄탄 경제교실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치 이제 공기나 물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제 경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쉽게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설해 드리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진행을 했던 것은 다산 선생의 이제 옵션으로 부자되기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옵션으로 이제 어떤 뭘 갖다가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다들 이제 배관시를 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이야기도 제가 이제 가끔 듣습니다만은 제 카페에 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실적이랄까요, 뭐 경제 전망,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가셔서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제 카페는 네이버.com 해서 다산27 갖다 들어가면은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이제 11월부터 이제 쭉 계속해서 이제 그 이 경제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과세의 원칙, 그래서 이제 과세를 할 때 이제 어떤 원칙을 갖다 가지고 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과세의 원칙이란 것은 재정이란 것은 이제 세출과 세입,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의 이제 분류와 비중을 갖다가 이제 통계표와 함께 보여드렸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세금의 분류와 비중에서 이제 세금의 분류편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직접세 중에서 이제 소득세 부분을 이제 하고 있고, 소득세 부분 다음에 이제 그 간접세를 하고, 물론 이제 소득세 부분 중에 그 이제 소위 법인세 같은 것은 이제 그 사업소득세와 함께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간접세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크게 가장 많은 비중을 갖다 차지하는 것이 이제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세 위주로 해서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쯤 해서 이걸 갖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마무리를 갖다 지을 예정입니다. 물론 이 세금 문제도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나 이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강의의 목적은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개요만 파악하는 거지, 자세한 거는 인터넷이나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 자체, 그러니까는 거시경제학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어떤 뭐랄까 역할이랄까, 이제 그런 것에 좀 더 이제 비중을 갖다가 두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시장 그리고 경제 체제, 요거는 이제 경제 구조도를 갖다 보고 말씀드리면, 시장, 경제 체제, 환율, 그리고 이제 경기 문제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고, 국제 수지, 통화 물가하고 이자율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어떤 면적을 갖다가 차지하게끔 제가 이 경제 구조 안에서 이렇게 그린 것은, 이자율 혹은 환율이 차지하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그 영향력이 그만큼 이제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중에 나와 있는 어느 것도 이렇게 그 비중이 없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통화 물가만 하더라도 우리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고용 임금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말 개개인의 생활과 이제 다 이제 관련이 있는 일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맥만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걸 이제 뭐랄까 교과서에서 이제 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 실전에서 어떤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은 역시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걸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걸 갖다가 신문 기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재정하고 세금인데, 재정하고 세금, 재정이란 것은 이제 국가의 살림이죠. 나라의 살림이죠. 나라의 살림을 세입하고 세출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통과가 되고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하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세입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이제 국민이 되겠죠. 이제 정부하고의 관계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일을 갖다가 해서 아니면 소득을 얻어서 세금을 갖다가 이제 국가에 내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했던 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갖다가 제가 했고, 아직까지 이제 건드리지 않았던 이제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제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것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민소득을 갖다가 놔두고, 이 거시 경제하고 이제 그 기업 경영, 이제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의 주체인 기업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기로는 이제 뭐 장사를 해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이제 아주 그 적나라한 표현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 경영에서 어떤 필수적인 이제 어떤 그 개념들,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그 저희들이 공부했던 거 하고 그 응용 문제랄까 이제 실전 문제처럼 해서 그동안에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어떤 그 중요 이제 그 신문 기사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공부했던 거 하고를 갖다가 비교해 가면서 뭐랄까 문제풀이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거 하고 관련되는 어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조금 이제 그 신문 기사로 하는 것들이 많은데, 순서는 어떤 이제 국제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공부했던 이제 문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그 국제적인 이제 문제하고 관련돼서 그 EU,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유럽 그 연합이죠. 유럽 유니언인데, EU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나프타처럼 이제 경제 동맹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 마치 이제 한 국가처럼 되는, 마치 이제 미국처럼 이제 한 그 집단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어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말만 다르지, 말은 이제 프랑스, 독일어가 다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경제는 같이 움직이고,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 시대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경제의 이제 키워드는 불황입니다. 불황. 이 불황이 다른 때의 어떤 그 조그만 이제 그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제 그 불황하고도 다른 아주 좀 심각한 이제 불황에 이제 그 전 세계가 직면해 있어서, 이제 융커라는 이제 그 뭡니까 재무상이 그 3,150억 원의 유로를 갖다가 이제 풀어서 그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이 부양책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양적 완화와 함께 3,150억 원의 유로를 갖다가 이제 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로화의 어떤 그
뭐랄까요,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이제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하고 꼭 같이 이제 유로가 마찬가지인데, 그 떨어지는 거에 그 상대는 누구냐 하면은 달러입니다. 이 달러는 이제 왜 그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달러라는 것은 이제 기축 통화로서 전 세계 모든 통화와 이제 그 맞교환을 하는 이제 비율이 결정이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러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른 나라의 통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자재하고도 이제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특히 이제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원유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 아니면 오른다 하는 것은 반드시 달러하고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염두에 두시면은 신문 기사를 갖다 볼 때 이런 것도 이제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아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로를 갖다가 이제 마구 찍어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달러하고의 이제 어떤 그 상대 가격에서 유로의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1달러당 1.2유로 해서 이제 교환이 이제 됐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이제 1유로에 1달러 시대가 이제 바로 눈앞에 왔다. 1. 뭐 이제 1110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금방 이제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유로 가치가 낮아지면서 그 반대편, 상대편에 있는 달러가 이제 올라갔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유로 가치가 이제 낮아지니까, 전에는 이제 N이,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N화가 너무나 이제 그 가치가 이제 높아가지고 이게 마구 이제 뭐랄까요,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유로를 갖다가 하게 된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유로화가 한때 시장에서 1.05 달러를 갖다가 이제 하회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도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ECB, 그러니까는 EC뱅크가 이제 양적 완화해서 달러화가 올라가고, 또 이제 일본도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달러화가 또 올라가고, 또 중국도 금리 인하하면서 또 올라가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달러만 이제 계속해서, 달러는 이제 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써왔던 양적 완화를 갖다가 이제 중단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경제의 이제 키포인트, 경제 정책의 키포인트가 이 경기 부양보다는 이제 물가 안정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렇게 많이 풀어왔던 달러를 갖다 더 이상은 이제 풀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임과 동시에, 미국은 이제 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마침 셰일가스라는 어떤 원자재가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는 바람에 제조업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갖다 그만해도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면은,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나라, 한국을 갖다 포함한 이 개발도상국이건 저기 브라질 가근에 다 이제 평가 절하가 이제 되는 거죠. 평가 절상이 되면서.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으면은 석유를 비롯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마찬가지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가 이제 불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이 올해 들어서도 이제 계속 이제 실물 경기가 이제 계속 이제 나빠지고 있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중국이라고 이제 하는 국가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 국가이기도 합니다만은, 전 세계에다가 값싼 공산품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이제
뭐랄까 역할을 갖다 자임하고 있죠.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해서 싼 가격에 어떤 그 전 세계의 그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모든 물건을 갖다가 이제 그 싸게 이제 공급하는 이제 역할을 해왔는데, 이 중국마저도 이제 그 수출이 이제 그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산업 생산이 이제 그 낮아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중국이 이제 그럴 정도면은 사실 그 경기 문제 혹은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굉장히 그 심각하다 혹은 크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뭡니까 저기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이제 그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제 변경 혹은 이제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RP 금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준금리를 갖다가 0.25%를 갖다가 내려서 이제 1.275%로 이제 이제 내렸습니다. 이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가 이제 내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이제 각 시중은행에 이제 공급을 할 때 아주 이제 낮게 이제 공급을 갖다 하게 됩니다. 이 낮게 이제 공급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거기 따라서 은행들 혹은 저축은행 뭐 각종 이제 금융기관들의 그 예금 혹은 이제 대출 금리가 거기 따라서 이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1.7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얼마씩 해가지고 이제 그 금리를 갖다가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중요한 그 정기 예금 금리도 1.75 플러스 이제 뭐 얼마가 되겠죠.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이제 그만큼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어떤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이제 각국의 이제 모든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목표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은행에 예금을 갖다 하지 말고 이제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해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뜻인데, 과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낮아졌을 때 의도하는 대로 이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일단 이제 무언가를 갖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금리를 갖다 낮추고 이제 하긴 하지만, 이 우리나라 전에 제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도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퇴직을 갖다가 한 사람들은 그 퇴직금이 이 자기의 어떤 그 여생하고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갖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경우 정기예금을 하죠. 근데 이제 정기예금이 이렇게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은행 금리 소득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비를 할 여력이 이제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이제 한국은행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경제 정책을 갖다가 맡은 부서에서는 정부 부서에서는 무언가를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절박한 이제 상황에 이제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제 재정 실탄이 이제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 실탄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면은 정부에서 하는 어떤 경제 정책에 커다란 이제 두 가지 줄기가 있다면은 재정 정책하고 이제 금융 정책입니다. 금융 정책은 이제 정부에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하는 건데, 이 경기 부양 예산을 갖다가 이제 연초에 이제 짜죠. 짜가지고 이제 집행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어떤 이제 써야 될 돈보다도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이제 굉장히 적다는 거죠. 적을 때 이제 뭐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도 이제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수출까지 이제 줄고, 수출이 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불황이니까 이제 다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리를 갖다가 내리게 됐다 하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이 어떤 그 금리 인하가 과연 이제 좋은 거냐, 이제 나쁜 거냐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그 찬반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갖다 인하하게 되면은 가계비지, 가계의 어떤 그 이제 차입금이죠. 차입금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돼서 이제 그렇잖아도 많은데 더 많이 이제 빌려가게끔 이제 했다 하는 이제 그 나쁜 쪽으로, 이게 이제 잘못됐다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 이 이야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금리가 이제 내려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400조 내지 500조 되는 이제 그 가계빚이 있습니다. 가계빚에 어떤 그 이자로 지불을 갖다 해야 되는 돈 자체가 이제 줄어드니까 쓸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이제 그 생기고, 이자 부담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어떤 그 위험이 줄어든다 이제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생활을 갖다가 해야 되는 하는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 혹은 이제 은퇴 세대 혹은 이제 돈을 갖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이자 소득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최근에 그 경제장관하고 경제 5단체장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면서 그 현재 그 경제 정책을 갖다 이끌고 있는 최경환 이제 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업들한테,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기업들한테 이제 그 고통을 갖다 분담해 달라. 다들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주문을 갖다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임금을 갖다가 이제 인상을 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봉급을 갖다 받아서 좀 더 이제 많이 쓸 수 있게끔 이제 해달라, 이런 이제 주문을 갖다가 이제 한 것인데, 이제 과연 이제 그것이 이제 합당하냐, 아니면은 이제 그 상대방에 있는 어떤 기업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쓴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용하고 임금 이제 일을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강의를 갖다 하면서 이 어떤 그 뭐랄까요, 기업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임금의 총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임금을 갖다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한테 많이 가게 되죠. 많이 가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갈 몫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금 인상이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이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제 자율적인 어떤 임금 인상이 아니고, 이 어떤 생산성에 입각한 이제 그런 어떤 그 임금이 아니라 정부에서 책정한 어떤 그 임금을 갖다 주게 되면은 이 고용 불안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고용 불안 요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이제 자를 수밖에 없다. 이 해고를 갖다 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인데, 조금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토끼 두 마리인데, 최저임금 인상을 갖다가 해서 근로자들한테 이제 돌아가는 거하고 일자리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두 마리 토끼는 이제 잡을 수가 없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책정한, 그러니까 기업이 생각하는 각 개인들, 이제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올려버리게 되면은 인건비 부담이 이제 20%나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시장에 맡겨둬라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주문을 갖다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잡기는 이제 굉장히 힘들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급등을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이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어떤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도 이제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이제 진출을 해 있는 어떤 그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어떤 그 복지 요구라든지 아니면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거에 이제 자꾸 이제 그 올라가게 되면은
중국에 굳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될 제조를 갖다 해야 될 어떤 그 메리트 자체가 없어지니까 한국으로 이제 들어온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임금 반드시 이제 지불을 갖다 해야 되는 어떤 그 임금 자체가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업들이 뭐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이걸 갖다 감당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조차도 이제 그 뽑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제 한두 번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그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그 복지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요 그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대학을 갔다가 졸업한 어떤 그 젊은이들이 이 어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전부 다 이제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는 산업연수생의 형태가 됐든 뭐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가 써서 공장을 갖다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임금을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올려줘야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기업들로서는 이제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갖다가 운영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워진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이 법적으로 정하는 이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경비원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퇴직해서 이제 나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파트 경비원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쪽에서는 아니면 이제 이 사람들 갖다 고용하는 어떤 빌딩 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 버리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이 쓰던 걸 갖다가 9명으로 줄여서 이제 그 운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이제 해고가 되면서 이게 어떤 받는 이제 고통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이제 말씀하고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요즘 이제 대학을 갖다 졸업하고도 이 취직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드니까 이 취업 준비생들이 취직이 될 때까지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버텨야 되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해서 이제 버틴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를 갖다 하면서 이제 원서도 놓고 이제 그 면접 시험도 보고 합니다만은 이게 쉽게 안 되죠. 이제 이러다가 이 맨날 이제 5천이 됐든 6천이 됐든 시급만 받다가 이제 그 인생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재밌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참 정말 이렇게 답답한 거죠. 정말 저희들만 하더라도 이제 제3자의 어떤 입장입니다만은, 물론 이 방송을 갖다 보고 계시는 이제 그 분들 중에서도 이 입장에 이제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참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제 해결을 갖다 해야 될지, 사실 이런 문제를 갖다 포함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노사정 대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참 이렇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 그리고 이제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아버지 세대로서 참 이렇게 답답한 이제 심정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랄까요. 옛날 같으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용이 거의 이제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를 갖다 취했습니다만은,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성장을 갖다 하게 되더라도 이 고용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제 뭐랄까요. 기업에서 뽑는 어떤 신입사원들 자체가 이제 크게 늘어나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지난 이제 1988년 89년부터 이제 시작된 그 거품 붕괴로 해서 이제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어떤 그 모양 포맷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이제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어차피 그 컴퓨터가 이제 생기면서 그 모든 일이 뭡니까 소프트라이즈, 그러니까 소프트화 되면서 이 어떤 그 제조 인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게끔 이제 어떤 그 구조가 이제 변해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제 그 취직을 해서 인생을 갖다 꾸려가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 구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현실입니다. 참 그것도 이제 답답한 이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이제 그거는 최근에 이제 아베 그 우리가 이제 이게 미워하기도 하고 이제 뭐 또 말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베하고 이제 그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그 경제를 갖다 이끌어가는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스타일 혹은 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 한국경제에서 최고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키포인트는 이제 법인세 문제인데 그 법인세는 아직까지 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법인세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 문제죠. 기업 활동을 해서 어떤 남은 이익을 갖다가 얼마를 갖다 정부에서 떼가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뭡니까 저기 양적 완화를 해서 N을 갖다가 이제 낮추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면서 N 화값도 이제 낮춰지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또 법인세 인하를 해서 기업부터 살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원고는 지금 이제 원고는 아닙니다만은 증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 어떻게든 이제 많이 뭐 거들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논의나 이제 움직임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그 기진맥진해 있다 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비교를 해서 이제 실은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요 시간은 원래 이제 정부의 재정에서 세출하고 이제 세입 문제 중에서 이제 세입 문제 중에서 이제 조세 문제를 갖다 지금 저희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세하고 이제 관세로 나눠지죠. 이제 국세 중에서는 이제 직접세하고 간접세 크게 나누면 이제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이제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는 이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그 비중은 뭐 대강 이제 국세가 이제 한 80% 정도, 그 중에서 이제 내국세가 한 67%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막 뭐 세금 문제를 갖다가 그 안에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막 얘기를 갖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세출 부분도 제가 뭐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세금을 갖다 걷어서 정부에서는 이제 어떤 쪽에 어떻게 쓰느냐.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어떤 이제 복지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이제 세입하고 세출 문제를 갖다가 어렴풋이나마 그리고 전체적으로나마 대강이라도 알게 된다면은 이해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표를 갖다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갖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한 17.18% 정도 이제 소득세가 이제 전체 세금 중에서 정부 수입 중에서 이제 차지를 하게 되죠. 소득세는 이제 지난 주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많은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소득세입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이란 것은 이제 은행에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적더라도 이자를 은행에 1억 원을 갖다 예금해서 1억 2천만 원을 갖다 받으면은 너무 많나요? 1억 2백만 원을 갖다 받으면 2%인데 2%에 14%의 어떤 이자 소득세와 거기다가 가산세인 이제 주민세 10%죠. 그래서 15.4%를 갖다가 이제 정부에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자 소득을 갖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강론을 갖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만, 주식에 투자를 갖다 하게 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에 우리가 투자를 갖다 하게 되는 이유는, 매 시세 차익, 매매 차익을 갖다가 이제 얻으려고 하는 것과 배당 갖다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그러니까는 배당을 갖다가 하는 날까지 가지고 있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갖다가 주게 되는데, 이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제 15.4%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제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갖다가 드렸고, 부동산 양도소득이라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등을 갖다 두고 공제액도 두고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이제 장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지금 소득세 이제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퇴직소득이란 게 이제 따로 이제 다른 거하고 다르게 이제 해서 분리를 해서 이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득도 법인세하고 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도 이제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별도로라는 것은 세율이라든지 어떤 과세 표준이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된다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연금 같은 것을 갖다가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의 형태로 받을 때 이제 연금 소득세를 갖다 이제 내게 됩니다. 네. 저희 집도 사실은 이제 연금 소득 어머니가 연금을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이제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이제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총급여액이라는 것은 이제 급여 총액, 그러니까 받는 거죠. 회사에서 주는 돈, 전부에서 이 비과세소득, 과세를 갖다 하지 않는 소득을 갖다가 뺀 다음에 이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이제 공제를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 소득 공제를 하게 됩니다. 소득 공제하고 이제 세액 공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공제를 하게 돼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이제 과세 이제 기본 할 때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은, 세율을 갖다가 곱하게 되는 어떤 금액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과세 표준에다가 이 세율을 곱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나온 산출세액에서 또 세액 공제를 하게 되는 거죠. 세액 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에서 이제 이미 납부한 어떤 형태로든지 납부한 이제 세금을 갖다가 이제 빼게 되면은 이제 납부를 갖다 하거나 환급을 갖다 받을 어떤 금액이 이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환급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미리 이제 낸 데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자 같으면 이제 매달 이제 세금을 갖다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초에 이제 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연말 정산을 갖다가 하게 될 때 이런저런 이제 계산을 갖다 해서 조금 더 낼 것은 더 내고 다시 받을 것은 이제 받아내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소득공제를 갖다 제가 아까 이제 그 따로 말씀을 갖다 드리겠다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이제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이제 여기에서 근로소득 자체에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이 법적으로 정하는 어떤 금액을 갖다가 이제 미리 빼는 것입니다. 공제라고 하는 빼는 것이죠. 그 소득공제에는 이제 인적공제, 인적공제에는 이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들어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세율이라든지 뭐 어떻게 이제 세세한 것은 이제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니까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책을 갖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제를 갖다 한다. 근데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고 다음 이제 페이지에 보여드릴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액에서 자기가 번 소득액에서 이제 법정으로 법정으로 정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적공제 그리고 이제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만은 인적공제에는 이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근로를 하는데 이제 뭐 얼마가 들었다 뭐 그런 이제 식이죠.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제 존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존속이 있고 비속이 있습니다.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직계가 이제 존속이 되는 거고 비속이라고 하는 낮을 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되겠죠, 자녀들. 그게 이제 존비속의 이제 개념입니다. 이 추가공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로, 나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뭐 70세가 된다든지 65세가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거나 부양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게 되면 이제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장애인, 이제 부녀자. 그리고 이제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을 갖다가 이제 낸 것을 갖다가 또 이제 공제를 갖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자금.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뭡니까 경제개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 주택에 대한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이제 높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다 가지려고 굉장히들 애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많은 세제 혜택을 갖다가 준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소득공제 다음에 이제 기타소득공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신용카드를 갖다 사용했을 때 영수증을 갖다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제 뭐 얼마를 준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갖다 샀을 때 영수증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가게 되면은 또 얼마를 갖다가 이제 소득에서 이제 금액에서 공제해 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지정해 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이제 세율은 이제 뭐 요렇게 해서 이제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8만 원까지 8,800이면 520만 원까지 공제를 갖다가 이제 다 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지금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라는 것은 이제 윗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소득에서 이제 공제를 갖다 하는 거고, 세액공제라는 것은 세율을 갖다 곱해서, 산출된 세액 자체에서 이제 빼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가족일 경우에 이제 공제를 갖다 세액공제를 해주죠. 요것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이 가족들 아니면 이제 국민들이 직장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갖다 많이 해라 하는 이제 어떤 뭐랄까요 인센티브죠. 열심히 많이 일을 갖다 해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 자녀 뭐 연금 계좌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냥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특별세액공제라고 있는데 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결정된 세액에서 또 이제 그 빼주는 이제 이런 그 제도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금 문제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다음 달에나 이제 하게 될 그 국민소득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그 연관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정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제 크게 영향을 갖다가 받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세금 문제입니다. 아까 이제 세출 문제, 그러니까 세출이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정부에서 쓰는 돈을 갖다가 이제 정하는 것인데, 세출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공동으로 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큰 이제 저항감이라고 하죠.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그 세금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세입 부분에서 특히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 개개인한테 이제 이 세금을 갖다가 물릴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TV 등 언론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게 봉급 생활자는 이제 유리할 지갑이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릴 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형태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이제 굳이 이제 신고를 갖다가 하지 않으려는 이제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신고를 갖다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카드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노출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현금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다 있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탈세다 해서 이제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물론 이제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절세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절세를 갖다 하려는 이제 개인들의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있죠. 또 이제 한 가지는 형평성의 이제 문제인데, 근로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인원을 갖다 이제 고용을 하게 되면, 사람을 갖다 쓰게 되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다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떼가지고 이제 세금을 갖다 납부하는 게 완전히 이제 제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이제 구멍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구멍이 없는데, 이 사업소득 같은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을 갖다가 이제 받고도 안 받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이제 불평에 찬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하 경제라고 하기도 어렵고 합니다만은, 이제 투명 사회가 될수록 이제 점점 더 이제 양성화가 돼 나가겠죠. 또 이제 이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거시경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를 갖다 볼 때도 또 중요한 문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면은 세수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이런 거하고 이제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소득세 이제 하고 이제 간접세 부분을 이제 마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이제 여러분들 안녕히 투자 열심히 잘 하시길 갖다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